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반 정도는 집에 없었네요. 4월 1일 낮에 엄마 집에 내려가서 4월 4일 새벽에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도서관에 상호대차 신청을 해둔 게 있어가지고 원래 4월 3일까지 찾으러 갔어야 됐는데 4월 3일에도 제가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4월 4일에 찾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그나마 일찍 올라온 거예요. 제가 진짜 시간 약속이나 날짜 뭐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한데 지난번에 상호대차 신청을 했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한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신청을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튼 이제 엄마 집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갔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렇게 내가 보고 싶다고 해도 제 꿈에 엄마 그렇게 자주 나와주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엄마가 한 2, 3일 간격으로 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돌아가신 막내 삼촌까지 같이 나왔어. 그래서 엄마가 첫째고 삼촌이 막내라서 삼촌 입장에서는 큰 누나가 엄마 대신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둘 다 아프기 시작하면서 막내도 좀 많이 안 하고 사이도 좀 많이 멀어지고 했었는데 꿈에서는 우리가 되게 잘 지냈을 때의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삼촌이 잘 지내는 것도 잘 지내는 건데 둘 다 솔직히 나한테 아무 관심 없었거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준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계속 한다거나 내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 엄마 기일 가까운 날부터 삼촌 기일 가까운 날까지 계속 내 꿈에 같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마음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내려갔다 왔어요. 혹시나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사실 꿈이 되게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별일은 없었고요. 그냥 내려간 김에 지난 기일 때 너무 호다닥 하루 만에 갔다 와서 동생이랑 밥도 못 먹었어가지고 이번에 먹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중국집에 가자 해가지고 저는 보통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를 같이 먹는 편이라 가지고 동생이 이제 사천 탕수육이 맛있다라고 해가지고 큰 걸 하나 시키고 밥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누룽지탕 또 하나 시켰어요. 근데 사장님이 둘이 먹게 너무 많지 않냐 했는데 뭐 저는 남으면 싸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하고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탕수육은 다 먹었고 누룽지탕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는 포장해와서 다음날 아침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엄마가 내 꿈에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막내 삼촌이 내 꿈에 나온 게 조금 또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 숙모랑 밥이나 먹을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저녁을 일찍 먹어가지고 그냥 늦게 차나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 집 있는 동네가 굉장히 시골 마을인데 무인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보긴 봤어. 근데 저는 커피도 잘 안 마시고 카페라고 하는 곳은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러 가는 그 자리값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뭐 친구랑 같이 있으면 사실 사람이 있는 카페를 가니까 무인 카페를 경험해 볼 일이 더더욱이 없었지. 근데 이제 숙모는 두어 번 해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제가 또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기계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과 친하지 않잖아요. 아날로그 사람이라서. 그래서 키오스크도 좀 잘 못 쓰는 편이라서 친구들이랑 가면 내 것도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제 옆에서 숙모가 되게 능숙하게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걸 보면서 숙모가 나보다 더 신세대인데? 이러면서 막 둘이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모랑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숙모도 삼촌 가고 나서 이제 벌써 2년 지났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도 다니고 했는데 숙모는 약이 되게 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약 먹고 토하고 어지럽고 막 그래서 출근도 못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진짜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걸 수도 있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제가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났을 때에는 제가 약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때여가지고 그게 심리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집에 내려간 4월 1일은 동생이랑 밥 먹고 숙모랑 차 마시고 그리고 빨리 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엄마 집에 가면 잠이 그렇게 잘 오거든요. 대구에 있었을 때도 제가 막 불면 때문에 너무 막 못 자다가 엄마 집에 가면 엄청 또 푹 자기도 하고 뭐 회복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눕기는 일찍 누웠는데 푹 잠을 못 잤어. 이게 계속 자다 깨다 그러고 그래도 뭐 서울에서 아예 못 자는 것보다는 잘 잤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4월 2일이 엄마 생일이었어요. 제가 뭐 아무 일 없이 내려갔던 건 아니고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 아빠가 다음 달에 또 올 거냐라고 물었던 것도 약간 신경이 쓰였고 마침 엄마 생일이니까 봉안당에 한 번 더 좀 들러볼까 해가지고 날짜를 좀 앞뒤로 맞췄던 거거든요. 근데 4월 2일에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이랑 거제 교제살인 사건 방청연대 모집이 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엄마 생일에는 경상도에 있을 거니까 군산 사건은 전주여가지고 못 갈 것 같고 거제 사건은 창원지법이어서 운전해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길래 아 금방 갔다 오면 되지 싶어가지고 4월 2일 오전에 엄마랑 삼촌 봉안당에 들렀다가 이제 오후에 창원에 방청을 가야겠다. 그런 계획을 좀 짜고 내려갔어요. 그 계획을 짤 때까지는 4월 2일에 창원지법에 갔다가 엄마 집에 와서 자고 그리고 4월 3일 오전에 서울에 올라가면 딱 맞겠다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위드 대구방에서 4월 3일 저녁에 곱돌이를 먹으러 갈 사람을 모집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갔다가 4월 4일 새벽에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4월 2일에는 동선상으로 삼촌한테 먼저 갔다가 엄마한테 갔다가 창원지법을 가는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가가지고 삼촌 내 꿈에 왜 나왔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뭐 필요하면 내 꿈에 또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 하고 잘 있어 하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는 사실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되게 엄마 봉안당에 자주 가지만 그냥 엄마를 쳐다보다가 오는 정도인데 그냥 항상 생각하는 거는 엄마 근처에 좀 좋은 이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엄마 안치실 안에 넣어놨던 드라이 플라워 이게 쉽게 상하지 않게 말린 꽃들을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냥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꽃이 약간 색깔이 같다? 약간 시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갈 때 까먹지 않으면 새 꽃을 좀 사가지고 넣어줘야겠다 싶었고 근데 또 웃긴 거는 이번에 엄마 집 갔다 오고 나니까 엄마고 삼촌이고 둘 다 이제 꿈에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삼촌은 내가 질문을 했잖아. 내 꿈에 왜 나왔냐고. 대답을 하라고. 궁금하면 또 잠을 못 잔다고요, 내가. 근데 사실 뭐 엄마는 그냥 보고 싶으니까 자주 좀 나와주시길 바라겠고 삼촌은 가끔만 나와주세요. 사실 나는 내가 막내 삼촌을 좋아하긴 했지만 삼촌이 우리 어릴 때부터 언니만 싸고 돌았던 게 좀 마음에 약간 빈정이 상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자주 보고 싶진 않아. 그래서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엄마랑 삼촌이 내 꿈에 되게 밝은 모습으로 나와주었던 게 한편으로 좀 고맙다. 여튼 그렇게 엄마랑 삼촌이랑 보고 창원지법으로 이제 바로 출발을 했는데 가는 길에 그 짧은 구간에 여기저기 공사도 많이 하고 뭐 통제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그 공판 시간에 늦을까봐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3시 반에 시작인데 제가 원래는 3시쯤에 도착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3시 10분인가 15분인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해서 그래도 늦진 않아서 다행이었다. 근데 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이중 주차가 엄청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막 마음은 급한데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 뒤에 이렇게 이중 주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오면 빨리 또 빼주러 가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것도 걱정이 됐어. 근데 다행히도 끝날 때까지 전화가 오지는 않았고 지난번에 인천지법에 방청을 갔을 때에는 법정도 조금 작은 편이었고 방청석 자리도 좀 많지 않아서 다들 뒤에 서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또 사실 제가 그 진행 방식이나 용어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그 창원지법에 갔던 날은 대법정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관도 막 3명이나 들어오고 방청석도 자리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인천지법 규모를 생각을 하고 갔다가 창원지법에서는 방청석이 반도 안 차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날 이제 여성의당이나
여성 단체 분들을 제외하고 저처럼 이렇게 개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거는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마 그냥 개인 연대자일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분은 한 2분 정도 더 계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따로 대화를 나눠본 분 한 분 계셨는데 뭔가 평일이고 수도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방청 연대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저랑 대화를 나눴던 분도 창원에 계셔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사람이 적어서 조금 아쉬웠다기보다는 뭔가 법정 전체 분위기가 가해자 편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참 별로였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충격이었던 거는 피해자 나이가 엄청 어리다 보니까 피해자 어머니가 많아봐야 제 또래인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도 조금 그런데 피고의 변호인은 계속 그 엄숙한 법정 안에서 실실 쪼개면서 헛소리나 하고 있고 피고는 고개를 숙이고는 있지만 뭔가 반성하는 느낌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피고 쪽 증인이 출석을 안 해가지고 엄청 그냥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다음 공판 날짜를 얘기를 하면서 허무하게 또 밀려버렸고 그날 기자들도 많이 왔었는데 그냥 뭐 그 사람들도 허탕이네 라고 이제 흘러가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자 어머니는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판례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피해자 자체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판례가 하나 생기면 다음에는 조금 수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창원지법에 갔다가 엄마 집에 오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뭐 TV도 좀 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인 4월 3일에 곱돌이 약속이 저녁 8시였어가지고 그 곱돌이 약속 가기 전까지는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늦게까지 누워있다가 엄마가 키우던 물고기 어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엄마 기일 때는 제가 어항도 씻어놓고 마지막 남은 물고기 한 마리한테 밥도 주고 왔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 그 마지막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엄마 3주기 때까지는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어항도 씻어주고 밥도 주고 했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갔구나. 근데 순간 너 혹시 엄마 3년상을 치르고 간 거냐. 그렇다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참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물고기는 없지만 어항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그리고 이제 밥을 간단히 먹고 목욕 가방을 챙겨가지고 목욕탕에 다녀왔어요. 진짜 내가 이 동네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건 전부 목욕탕 때문이다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 목욕탕이 나한테는 너무 편안한 곳인 거야. 평일 낮에 가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목욕을 또 푸근하게 갔다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엄마 집에 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혹시 대경선을 타봤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근데 사실 또 내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살 거 아닌 이상이야. 궁금할 것도 없잖아. 근데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 3호선 지상철 생겼을 때도 그냥 그거 타보고 싶어서 엄마랑 대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경선 타는 역 근처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대경선을 타고 대구에 내려봤어요. 근데 역시 구미와 대구를 이어주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한 코스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대구 시내에 나오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뭔가 그리움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점심 먹은 게 약간 부족했는지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포장마차가 보이길래 오뎅이랑 풀빵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가지고 동성로 지하상가에 갔는데 제가 잘 가던 가방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성로 지하상가에 저 끝쪽에 가면 가방을 전부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팔던 집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가기 시작했을 때는 다 10,000원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15,000원이 됐었거든요. 제가 집회 때 가지고 다니는 검은 가방도 거기서 샀고, 제가 매일같이 피부처럼 메고 다니는 보라색 백팩도 거기서 샀거든요. 그거 말고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대부분 거기서 샀던 거였는데, 오랜만에 거기를 갔더니 사실 위치를 약간 착각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양쪽 끝을 다 가봤는데 양쪽 끝이 다 비어 있는 걸 보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그 가방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웠고, 근데 사실 시내 자체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분이 내가 알던 곳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가방집이 있었으면 제가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근처 다이소에 가서 자두의 해결 카드를 샀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이제 곱돌이를 같이 먹기로 한 스탠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하늘극장 앞에서 만났고요. 자, 4월 3일. 그러니까 탄핵 선고 하루 전에 대구 시내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가 또 있었어가지고 스탠리와 함께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또 4월 3일이라고 하면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기도 해서 우리가 이제 탄핵 집회로 모이긴 했지만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 묵사를 하고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날도 집회를 진행해 주셨던 여성 사회자분 기세가 굉장히 대단했고, 서울에서 탄핵 집회를 하다가 대구에서 해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얘기하자면 입 아픈데 이번 탄핵은 누가 봐도 2030 여성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탄핵 집회 선봉에 섰던 여성들을 싹 지우고 그냥 국민이라고 퉁치려고 하는 느낌이 되게 컸어요. 또 최근에 트위터에 자영업자 딸들이 가족 가게를 홍보를 해서 이슈가 되니까 갑자기 딸을 아들로 바꿔서 기사를 쓰지를 않나. 어떻게든 여자의 공을 지우려고 하는 표독스러운 대한민국 남자들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여성 혐오와 반페미니즘을 내세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어떤 자들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데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껏 고생하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근데 이게 어제도 제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윤석열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한국어 표준으로 하면 윤석열이 맞을 거야. 제가 얼마 전에 하겨울역에 다녀왔을 때도 나는 학여울이라고 표현했는데 하겨울이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주문을 읽으신 법관도 윤석열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았어. 어쨌든 이 발음에 대해서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에 물어보고 있어요. 몰라, 난 모르겠어. 윤석열이든 윤석열이든 어쨌든 이 이름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대구 집회에서도 열심히 파면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마루님이 퇴근하고 병원에 갔다가 우리 있는 쪽으로 합류를 해가지고 또 같이 이제 구호도 외치고 간만에 셋이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하자 그러면 꼭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것 같아. 결국에는 곱돌이 팟에 스탠리, 마루, 힘이 이렇게 셋이 모이게 됐고요. 이제 저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마루와 스탠리가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습관이 마루님은 이름이 2글자라서 마루님이라고 3글자로 부르는 게 편하고 스탠리는 그냥 3글자라서 스탠리가 편하단 말이야. 근데 둘이 같이 부르려고 하니까 마루는 마루님이고 스탠리는 스탠리여가지고 뭔가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마루님과 스탠리님 이렇게 하니까 스탠리님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 근데 또 마루와 스탠리라고 하니까 약간 톰과 제리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여튼 마루와 스탠리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돌이 음식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다이소에서 사온 자두의 해결 카드를 꺼내가지고 조금 갖고 놀았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이 조금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각자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해석을 했고, 저는 사실 토익 시험을 칠까 말까 하고 카드를 뽑았는데 뭐가 나왔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여튼 해석을 하자면 그냥 시험 쳐라 이쪽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미루고 미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 신청을 안 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일을 미루는 이유가 어떠한 불안감 같은 것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시험 예정일에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언제 시험을 칠지 날짜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운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시험을 안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쨌든 2025년 안에는 시험을 칠 생각이 언젠간 들겠죠. 여튼 그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게 곱돌이를 먹고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고 이제 카페에서 차도 한잔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대경선을 타고 차를 가지고 이제 서울로 출발하는데 밤 12시에 출발해서 새벽 3시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서울 집에 도착을 했어요. 평소에 길이 안 막힐 때 3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세상 처음으로 서초 그 양재 쪽 도로를 타면서 100km를 달려봤어요. 사실 거기는 항상 막혀가지고 110km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70, 60, 진짜 빨라야 80 이렇게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100km를 달린 이유가 야간이라서 한 10% 정도 감속해서 100km로 달린 거야. 그래서 이제 새벽에 올라왔으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나는 또 올라오는 동안 우리가 밥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도 배가 고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수면력보다 강한 식욕으로 인해서 밥을 간단히 또 먹고 잤습니다. 난 진짜 배고픈 느낌이 너무 싫어요. 뭐라도 입에 좀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밥 먹고 가방 정리하고 빨래거리 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또 막 새벽 4시, 5시가 넘었어. 그래서 제가 상호대차 신청한 책을 4월 4일 오전에 찾으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10시에 찾아오고 11시에 탄핵 선고를 또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알람을 맞춰놓고 자다 보니까 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사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가지고 그냥 계속 수면 상태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탄핵 선고만큼 중요했던 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소장님이 글을 쓰고 202님이 함께 기획한 내일 내 집 삽니다. 또 텀블벅 펀딩이 있었단 말이에요. 4월 4일 11시에.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비몽사몽 그대로 상호대차 책을 찾으러 갔다 왔고 11시에 내일 내 집 펀딩과 탄핵 선고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송님의 개간 홀로는 1등으로 펀딩을 했기 때문에 내일 내 집도 1등으로 펀딩을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5번이더라고요. 내 앞에 4명 누구야? 여튼 이제 또 피곤하니까 앉아있지 못하고 누워가지고 탄핵 선고 유튜브 실황을 틀어놓고 이제 내일 내 집 펀딩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비몽사몽이니까 눈 감고 그대로 이제 선고문 읽는 거를 듣고 있다가 파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다들 파면되고 나서야 속마음을 좀 얘기를 하는데 기각될까봐 엄청 조마조마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원래 두 소장님이랑 202님이 내일 내 집 텀블벅 오픈 기념 트위터 스페이스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파면까지 되니까 다들 조금 이제 흥분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9시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책에 관한 스페이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악의 딸들이 동네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밤 11시에 같이 파면 파티 할 사람들 있으면 모여라 해가지고 제가 또 피곤하긴 하지만 집 앞인데 나가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피로가 가시질 않아가지고 계속 누워있었는데도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냥 눈이 안 떠지는 상태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소장님이 희민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그래도 제가 이제 일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살아나가지고 재미있는 파면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느낀 게 인간 너무 싫지만 사람 너무 좋아하는 히미스타답게 참 좋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더니 굉장한 활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라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택시를 부른다고 도로가에서 택시 부르는 동안 또 살짝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2층에 사는 언니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음소거 모드로 같이 있으면서도 우리끼리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지금 이제 명목상 파면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어요. 아직 방도 안 뺀 것 같던데 내란숙의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의 사형이 결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짐도 그대로 있죠. 뭐 대구시장 홍모 씨는 시장 사퇴하고 대통령 출마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는 동대구역 동상 짊어지고 조용히 사라져라. 정말 이래서 남자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감정적이고 책임감이 없어.
그리고 아직 동덕여대 공학전환 문제나 지혜복 선생님 복직, 학내 성폭력 문제, 비동의 강간죄 입법, 여성 혐오와 여성 대상 범죄들, 고공농성 중인 노조분들, 장애인 이동권 문제, 그다음에 전기, 가스, 철도, 의료 다 민영화한다면서요. 근데 최근에 진짜 제일 열받았던 거는 미성년자 착취해놓고 징징 짜는 김수현이었는데 아직도 김수현을 싸고 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이 나라 성인지 감수성, 이 나라의 아들이즘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한 거 말고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을 해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파면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투쟁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또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갈 기력이 없으면 정말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서 리트윗이라도 하고 청원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오늘 또 너무 우울하네. 얘기가 너무 무겁죠. 마무리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 얘기를 해야 재밌을까? 요새 사실 무슨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4월 4일에 서울에 급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 도서관 상호대차 한 책이 뭐냐 하면 다드레기 작가님의 혼자 입원했습니다 하고 안녕 커뮤니티인데 그 제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입원했습니다는 이미 읽었잖아요. 물론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거긴 합니다만 그걸로 제목까지 할 정도로 잘 읽은 건데 전에 제가 책 산 책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한 번씩 대출이 찍혀줘야 오래 간다.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뭐 책 산 책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최근에 혼자 입원했습니다를 언급했던 그 회차를 재편집하면서 내용이 조금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다시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네 도서관에는 내가 원하는 책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신청을 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안녕 커뮤니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 상호대차는 내가 원하는 책이 우리 동네에 없을 때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옮겨와서 빌릴 수 있는 건데 저는 대구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서울에 와서 처음 해봤어요. 근데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녕 커뮤니티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2권인데 엄청 두껍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만 봤을 때는 안 빌려도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4권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권짜리니까 왜 같은 책을 2세트나 들여놨지? 하고 이제 혼자 입원했습니다를 상호대차를 하는 김에 이것도 상호대차를 한번 해봤어. 이게 2세트나 있는데 대출이 된 기록이 없고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상호대차한 책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너무나도 눈에 띄는 책 등, 책 표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트리플 악셀을 하면서 봐도 안녕 커뮤니티인데 똑같은 표지가 2개인 거지. 게다가 사이즈가 좀 커.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똑같은 책을 2권 잘못 신청했나? 하고 집에 와서 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이 책이 큰 글자 도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 권인 책을 글자를 키워서 책 자체가 커지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을 2권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글자 도서는 2권이 한 권인 거야. 그러니까 총 4권이 맞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안녕 커뮤니티 2상, 2하 이렇게만 상호대차 신청을 했으니까 반만 신청을 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자마자 안녕 커뮤니티 1상, 1하를 다시 상호대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납 기한 안에 상호대차 한 책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보려고 하고요. 저는 글자가 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또 이제 색다른 매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보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안녕 커뮤니티 큰 글자 도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드레기 작가님 인스타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더니 큰 글자 도서는 한 권에 4만 원이에요. 이래가지고 와 새삼 가격을 다시 보게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권에 2만 원, 2권 세트로 치면 4만 원인데 큰 글자 도서는 한 권에 3만 6천 원, 4권을 세트로 치면 14만 4천 원입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이 구매를 해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책이
큰 글자 도서로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책이 도서관에 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출을 한번 찍은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사실 나이나 성별이나 뭐 직업이나 모든 것에 상관없이 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기간이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안녕 커뮤니티 큰 글자 도서를 도서관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도서관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렇다면 검색을 해보시고 뭐 혼자 입원했습니다 라든지 불씨라든지 아무튼 사투리라든지 이런 다드레기 작가님 책을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 좋은 책이기 때문에 책 산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지역의 사생활 99 전남 화순편인데, 이게 만화책은 희망도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불씨는 사실 만화책인데 부마민주항쟁을 다룬 역사책 같은 거여서인지 저희 동네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난 김에 지역의 사생활 화순편 희망도서를 신청을 한번 해봤고요. 뭐 만화책이라서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되든 안 되든 일단 넣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웃긴 일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4월 1일에 서울집에서 차를 빼다가 차 옆구리를 깨먹었어요. 주차장 자체가 되게 좁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래도 여기 주차하면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제가 차를 빼려는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탁 튀어나오는 바람에 저도 놀래가지고 핸들을 살짝 꺾었는데 이 벽에 찍혀가지고 옆구리에 손바닥 2개만큼 껍데기가 날아갔어요. 그 상태로 이제 LPG 충전을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거 공업사에 맡기면 비싸다. 그냥 빠데 사가지고 셀프로 수리를 해라. 카페인트 사가지고 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차를 그냥 이동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외관이 조금 긁히고 날아가도 크게 상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범위가 좀 너무 커가지고 손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유튜브에 차 셀프 도색을 검색을 하니까 참고가 될 만한 게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뭐뭐 필요한지 일단 체크를 하고 적어놨는데,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미루리라. 제가 또 이 실행을 미루는 동안에 비가 2번이 나왔고요. 그 깨진 부분이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녹 쓰는 것만 아니면 저도 그냥 수리를 안 하고 싶은데 녹이 한번 쓸기 시작하면 차량 전체로 번질 수가 있어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파운드 말고는 다 사야 되는데 주문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계속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어차피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생겼다. 빨리 주문을 해라 힘이스다. 아휴, 그리고 제가 집에서 혼자 샤워하기 전에 쇼커트 친 거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올려놨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냥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위질 4번으로 혼자 머리하는 히미스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히미스타 놀러와 주시고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이 쇼츠를 올려놓고 한 5분? 10분 정도 안 돼가지고 조회수가 200이 넘었어. 다들 봄이라고 머리 모양 바꾸고 싶으신 건가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조회수가 5,000회가 넘었던데, 그 와중에도 싫어요를 누른 2명. 누구냐?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니들 보라고 올린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팟빵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난타나나나님께서 놔 크크크크 MRK 어쩔겨 크크크크 하이루랑 미안해에서 빵 터졌다 라고 써주셨거든요. 저도 그날 진짜 대략 25년 전의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쓴 게 아니라 받은 거긴 하지만 제 말투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애들 말투가 다 그랬어. 그래서 오늘도 편지를 하나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 편지함에서 그냥 작아 보이는 편지, 간단해 보이는 편지를 하나를 꺼낸 건데 아직 펼쳐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손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편지를 접는 방법도 그냥 간단하게 쪽지 접기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이거는 약간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딱지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건데 이것도 누가 썼는 건지 궁금하네요.
얘 나랑 편지를 진짜 많이 주고받았나 보다. 저번에 그 친구가 쓴 편지거든요. 분명히 내가 얘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도 편지를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예,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또 똑같은 친구 편지를 집었어요. 하이, IM은 땡땡이란다. 후후후, 올만에 편지 쓴다. 이거 올만에, 올마뇌. 누에다가 어이, 올마뇌 편지 쓴다. 이 편지지는 땡땡땡 거 하나 빌렸지. 아니다, 한 장 달라고 하니까 줬어. 헤헤. 지금 음악 시간인데 요상꾸리한 비디오 본다. 재미도 없는데. 아, 근데 왜 할 말이 생각 안 나는 걸까? 근데 이때는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데도 그냥 편지를 의무적으로 썼달까? 그냥 심심한데 할 일 없고 이러면 친구들한테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 할 말이 없어도. 챗, 빨리 써야 되는데 5분 남았거든. 웃음. 크라잉 너또 3집 너래. 네가 좋다고 하던데. 크라잉 너 3집 노래 네가 좋다고 하던데. 난 아틀란티스 OST 사야 되는데 눈물. 돈이 없어. 이 아틀란티스 OST가 아마 강타가 그때 너의 꿈을 찾아 이 노래인 것 같아. 언제 사지? 참, 너 공 CD 얼마 정도 하는지 아나? 사야 되는데. 추억의 공 CD. 여러분 공 CD가 뭔지 아시나요? 근데 사실 저는 공 CD는 사용을 안 했고 공 테이프를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약간 공 테이프, 공 CD에 노래 녹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유행했어가지고 공 CD 저는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비싸면 못 사는 거고. 아, 편지 쓰기 싫어. 요즘 메일 보내는 거랑 편지 쓰는 게 귀찮아졌어. 요즘 메일 보내는 거랑 편지 쓰는 게 귀찮아졌어. 뭐 다른 일도 귀찮긴 하지만 이제 시간 다 돼간다. 이만 쭈리야쥐 프롬 땡땡. PS 답장 필수. 느낌표. 네,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읽은 것 같긴 한데 이 편지지도 MRK 같아요. It's a beautiful day. I have a dream. C MRK co.ltd.2001 2001년에 편지네요. 2001년. 그러면 몇 년 전이죠? 지금 2025년인데 24년 전인가요? 이 캐릭터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되게 귀여운 캐릭터인데 약간 SES 같은 모자를 쓰고 후디에 러브라고 써있고 그렇네요. 야, 근데 진짜 이 친구 다시 보고 싶다. 이 친구랑 고등학교를 따로 가면서 못 보게 됐는데 제가 사실 이 시즌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랑 얘기를 나누어 주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같은 H.O.T 팬이기도 했지만 저랑 마지막까지 놀아주었던 친구여서 다시 한번 만나면 밥을 좀 사주고 싶네요. 근데 여전히 이 친구 집이 잘 살면 제가 사주는 밥이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고 싶다.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또 24년 전 편지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제 방송을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팟빵에만 댓글이 달려서 제가 팟빵 댓글만 읽고 있지만 오디오 클립에도 댓글이 달리면 반드시 다 읽어드립니다. 혹시나 방송에서 읽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읽지 말아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읽진 않겠지만 제가 댓글을 확인할 때 팟빵이랑 오디오 클립을 같이 확인하거든요. 근데 오디오 클립은 댓글 9개에서 변동이 없어. 그래서 10번째 오디오 클립 댓글을 누가 달아주실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0번째 댓글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